우리 지역의 시사 이슈를 쉽게 풀어 이야기하는 시간 시사토크, 아나운서 김문정입니다. 제25회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개최가 이제 채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행사 연기가 논의되기도 했고 본 잼버리의 예비 성격인 프레잼버리가 취소되는 우여곡절도 있었는데요. 5만여 명의 청소년이 참여하는 대규모 국제 행사가 우리 지역에서 차질 없이 준비되고 있는지 또 남은 기간의 과제는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김윤덕 공동조직위원장, 조봉업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그리고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조경식 본부장 세 분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 세 분 모두 이 한건, 목수건, 스카프라고도 하죠. 멋지게 두르고 오늘 와주셨는데요. 지난 2017년이었죠. 폴란드와의 치열한 접전 끝에 대한민국이 2023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개최지로 선정되는 쾌거가 있었습니다. 멀게만 느껴지던 그날이 이제 채 1년도 남지 않았는데요. 먼저 김윤덕 조직위원장님, 네. 그간의 준비와 노력에 대한 소회 한 말씀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벌써 10년이 훌쩍 지나갔는데요. 처음에 이제 저희가 잼버리를 유치하겠다고 우리 이제 처음 우리 앞에 계신 조경식 본부장님께서 새만금 잼버리를 해보자 그랬고 당시에는 새만금이 물이었어요. 저 물이 빠지고 땅이 되면 청소년들이 야영하기 제일 좋은 곳 아니겠냐. 여기에다 한번 잼버리를 해보자 이런 취지로 말씀하셔가지고 그게 시작이 된 거예요, 사실. 또 이제 진행되는 여러 곡절을 이제 겪게 되는데 단순히 이게 스카우트뿐만이 아니고 우리 전라북도 그다음에 여성가족부 또 정부 이런 어떤 여러 기관들이 정말 힘을 모아서 된 행사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때 당시에 참여했던 그 정말 많은 분들의 어떤 그 고생과 땀에 대해서 정말 고맙다는 인사 또 올려야 되겠고요. 또 이제 이 일이 사실 폴란드하고 최종 결정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쟁을 해서. 근데 사실 대한민국 이게 유치하는 그게 더 힘들었어요. 그래서 강원도하고 이제 제가 경쟁을 했는데 당시 스카우트 총재가 강원도 출신이고 또 스카우트 사무총장이 강원도 출신이고 해서 그런 곡절들을 겪으면서 스카우트는 또 스카우트대로 또 전라북도 여성가족부 또 정부 이런 관계자들께 정말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 올리고 싶습니다. 예. 본부장님께서도 오랜 기간 스카우트에 몸 담으면서 새만금 세계 잼버리 실질적인 업무들 맡아 오셨잖아요.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되돌아보면 어떠신가요? 벌써 그 10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쉽게 지나갈 줄은 몰랐고요. 2011년도에 이제 우리 한국 스카우트 연맹에서 이제 곧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뭔가 큰 행사 사업을 한번 해보자라는 취지로 우리 한국 스카우트 연맹의 대원들과 지도자들이 그러면 다시 한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를 유치해보자 그 염원으로 달려왔었죠. 지금도 생생하게 떠오르긴 합니다. 2017년에 저희가 새만금 대한민국으로 유치 후보지가 결정되고 또 그 이후에 새만금 현장에 속도를 내서 야영장이 매립되기 시작하고 또 국가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법률도 만들어지고 2021년에는 본격적으로 조직위원회도 만들어져서 이제 계속 준비해오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로서 딱 340일 정도 남았습니다. 네. 좀 더 세세하고 꼼꼼하게 준비해서 정말 우리 고장 새만금에서 개최되는 지구촌의 가장 큰 축제의 장이 될 만한 이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좀 새롭게 더 각오를 다지는 그런 계기를 오늘 통해서 더 해보게 됩니다. 네. 부지사님께서도 이 취임사에서부터 이 새만금 세계 잼버리 의미 있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다 이렇게 언급하시면서 성공 개최를 위해서 한뜻으로 노력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감 한 말씀 듣겠습니다. 예, 벌써 개최가 결정된 지 이제 5년이 지났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세계 3대 축제라고 한다면은 월드컵과 올림픽, 잼버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잼버리가 내년에 우리 지역에서 개최된다고 하니까 벌써 흥분되고 기대가 많이 됩니다. 실제로 올림픽 2018년 리우 올림픽 때 그 참가 선수가 한 11,000명 정도 되거든요. 예. 근데 잼버리는 4만 명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 4만 명이 우리 지역 새만금에서 운집해서 축제를 벌인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 도민들께서는 기대를 하셔도 좋겠다, 그냥 그런 생각이고요. 저희들은 그 유치 확정 이후에 특별법 제정이라든지 또 조직위원회 출범, 저희들 예산 반영, 그리고 이제 기반시설 구축 현재 차근차근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여성가족부라든지 또 조직위원회, 한국스카우트연맹과 협조해서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1991년 강원도 고성에 이어서 새만금에서 두 번째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를 개최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행사가 1년이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도 이 잼버리를 세계 각국의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야영 정도로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잼버리가 어떤 역사를 갖고 있는지 또 무엇을 지향하는지 아무래도 경험이 풍부하신 본부장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신다면요. 예, 스카우트 운동은 영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베이든 포웰이라는 그 예비역 장군께서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 또 그네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게끔 하는 그런 건전한 민주 시민으로서의 어떤 그런 자질을 향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자라는 취지로 시작된 비정규 교육과정의 사회운동이고요. 그러한 것들이 총체적으로 발현할 수 있는 장이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입니다. 1920년도에 영국의 런던 올림피아드에서 제1회 국제 잼버리로 시작해가지고 그 어원도 사실은 북미 원주민들이 쓰는 뭐 축제, 즐거운 잔치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시발이란 말에서 출발되었었거든요. 매 4년마다 개최되는 이유는 뭐 국제 행사가 통상 4년마다 하니까 우리 또 그렇게 하자라는 게 아니고 청소년기에 최소한 한 번 정도는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그렇게 해서 이제 4년이라는 그런 텀을 두게 된 거고요. 무엇보다도 이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주목받는 이유는 국경, 언어, 민족 뭐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그네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들을 한 군데 모아서 특히나 대자연 속에서 야영 생활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한번 발현시켜 주자라는 게 그 잼버리의 근본 취지고요. 우리나라는 지난 말씀하신 대로 1991년에 제17회 세계 잼버리를 치러낸 국가입니다. 이미 잘 아시겠지만 2019년에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주관한 그 제24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개최되었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25회째로 내년에 새만금 지역에서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개최됩니다. 예, 김윤덕 위원장님께서도 스카우트 활동 오랫동안 해에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새만금의 잼버리를 열어보자 이런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으셨고 또 이 가능성을 어디서 찾아서 새만금 개최를 추진해 온 것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그 새만금이 물이었을 당시니까요. 그 물이었던 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상상이었다고 봐요. 우리 조경식 본부장님을 중심으로 했던 오랫동안 전라북도에서 스카우트 활동을 했던 저도 한 25년 되거든요. 예. 그런 분들이 가장 먼저 무주에서 아시아 태평양 잼버리를 했는데 우리 전북에서 근데 이제 강원도에서 세계 잼버리는 강원도에서 하게 되고 상당히 수년 동안 그래도 뭔가 우리 지역을 해보자 이런 염원들이 있어 왔는데 그게 이제 새만금을 보면서 꿈을 키운 그 상상력이 전 처음이라고 보고요. 또 이 새만금 지역에는 바다가 있고 또 산이 있고 또 직소천이란 천이 또 흐르고 있어요. 또 직소천은 이 암벽이 있고 그리고 인근 도시에 가장 우리 한국적인 도시 전주가 있고 이런 것들이 저는 중요한 동력이 되었다고 보거든요. 제가 미국 잼버리 갔을 때에도 정말 너무 부럽죠. 100만 평이 넘는 곳에 스카우트 재산입니다. 그게 미국 스카우트에서 자신이 소유한 땅에 정말 5만 가지의 우리 청소년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야영 시설과 또 그런 여러 가지 어드벤처 시설들이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도 깝깝했던 건 우리가 좀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은 결국 어떤 대규모의 100만 평의 땅에 정말 멋진 어떤 야영과 어드벤처 시설이 있는 곳이지만 결국은 산속에 가둬놨다는 게 우리 젊은 청소년들은.
근데 이 새만금이라는 곳은 사통팔달을 만들어서 뭔가 지역 주민과 함께 또 그 지역의 역사와 함께 잼버리가 진행이 된다면 훨씬 더 멋진 잼버리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고요. 곧 지역 발전하고 연동이 되는 거죠. 가장 가까운 거리에 전주라고 하는 도시에서 우리 새만금에 어떤 참여한 청소년들이 뭐 한복을 입어보고 또 한옥을 보고 또 대한민국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그런 활동과 연계시킬 수만 있다면 또 새만금이 굉장히 지지부진해왔지 않습니까? 우리 전라도 도민들께서 새만금만 있느냐 할 정도로 참 새만금이 오랫동안 지지부진했는데요. 이 5만 명이라고 하는 젊은 청소년들이 이곳에 찾아오는 행사를 준비하는 게 곧 새만금의 발전에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거다, 지역 발전에.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된다면 새만금 잼버리는 뭔가 청소년들이 바다와 또 산과 강 그리고 넓은 어떤 야영장에서 자신들의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즐기고 또 회원제기를 기를 수 있고 또 그런 행사를 통해서 우리 지역 발전과 연계만 될 수 있다면 그야말로 뭐 꼭 먹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일거양득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굉장히 성공 가능성이 높은 잼버리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독특한 지형, 이 새만금이라는 광야에서 야영을 하고 또 주변 도시들까지 같이 연계를 해보자라는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작은 상상력을 이렇게 현실로 만들어낸 분들을 모시고 오늘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국내 후보지 결정 때부터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전북으로서는 쉽지 않은 과정의 연속이었습니다. 우선 이미 잼버리 개최 경험이 있었던 고성과 맞붙어야 했는데요. 아무래도 고성이 한번 개최를 해봤으니 시설적인 면이나 준비 측면에서도 앞서 나갈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 부지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라북도의 새만금이 최종 개최지로 선정될 수 있었던 비결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우리 김윤덕 조직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주셨는데요. 고성과 관련해서는 우리 전라북도가 기본적으로 새만금이라는 광대한 부지를 제공할 수 있었다는 점, 그런 점, 그리고 또 무주에서 1982년도 잼버리 개최 최초로 국제대회를 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때 강원도 고성하고 경쟁에 있어서 저희들의 그 세세하고 감동스러운 어떤 그 이원들을 좀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준비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우리 어린 학생들이 캐리커처를 만들어서 직접 목에 걸어준다든지 또 이원들에게 그 행글라이딩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하늘에서 새만금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줬기 때문에 다른 지역하고는 좀 독특한 그런 차별성이 있어서 어쨌든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우리가 그 강원도 고성과 경쟁해서 이겼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세를 몰아서 결국 이제 폴란드하고 경쟁해서 저희들이 이겼는데요. 또 사실 폴란드하고 경쟁할 때는 그 우리가 1년 늦게 출발을 했거든요. 1년 늦게 출발을 했고 또 잼버리라는 게 유럽 중심적이고 유럽에서 태동이 됐기 때문에 유럽의 회원국들 40개국인데요. 저희 아태 지역 회원국들은 26개국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불리하다 생각했지만 아프리카 40개국, 중남미 36개국을 전략적으로 선정을 해서 그쪽을 타겟으로 그때 활동하신 위원들 우리 김윤덕 위원장님 또 우리 조경식 본부장님들 다 포함해서 우리 정치권 또 당시 우리 송화진 지사님 모든 분들이 거의 다녀오신 기록을 보면은 지구 3바퀴 반을 돌았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 주요해서 우리가 그 치열한 국내의 경쟁을 뚫고 선정해서 도민들에게 그 큰 선물을 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네, 전북이 그러니까 이 스토리도 잘 만들었고 또 이 전략들을 여러 가지 잘 짰던 게 주요했다 이렇게 여겨지는데요. 이렇게 새만금 시대 가장 큰 첫 행사로 기억될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그만큼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들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최근 뉴스 영상 함께 보신 후에 준비 상황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023년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예정지인 새만금 관광 레저용지입니다.
내년 8월 초에 12일 동안 170개국에서 5만여 명의 청소년들이 이곳을 찾게 됩니다.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는 전 세계 청소년들이 4년마다 펼치는 야영 활동으로 5만 명이 참석하는 점에서 큰 국제 행사로 분류됩니다. 전라북도는 본 대회를 1년 앞두고 다음 달 2일부터 7일까지 엿새 동안 예비 성격의 프레 잼버리를 열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프레 잼버리 대회가 보름가량 남겨진 상황에서 코로나19 재확산에 전격 취소됐습니다. 프레 잼버리는 10,000명 참가로 추진했다가 코로나를 고려해 5개국 1,000여 명으로 축소했는데 이마저도 코로나 재확산 우려로 무산된 것입니다. 새만금 잼버리 조직위원회는 여성가족부, 질병관리청 등과 논의 끝에 참가자의 집단 감염 위험이 큰 만큼 청소년 안전을 위해 대회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코로나19가 더블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대회 변수가 됐습니다. 그러나 내년 본 대회를 앞두고 사전 연습을 통해 프로그램을 점검할 수 있는 예비 대회가 취소되면서 우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본대회를 치를 수 있을지 그게 의문이 듭니다. 전혀 준비하지 않고 연습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대회를 치른다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는 1920년 영국 국제야영대회를 시작으로 4년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1991년 강원도 고성의 제17회 행사 이후 32년 만에 두 번째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확산 우려로 예비 대회가 무산되면서 내년 본 대회 개최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네, 코로나19 여파로 프레잼버리 개최가 무산이 됐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 사전 점검 차원의 작은 잼버리 없이 어떻게 본 행사 잘 치를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의 시선이 있습니다. 우선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일단 많은 분들께서 프레잼버리를 하지 못할 경우에 준비 행사가 미비하니 우려스러운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실제 저희들이 이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원래 10,000명 정도의 참여해서 프레잼버리를 한다면 뭐 제일 좋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지만 1,000명 정도 사실 축소했거든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인데요. 예. 근데 1,000명 정도 행사를 통해서 과연 4, 5만 명이 참석하는 잼버리의 준비가 가능하겠느냐, 실제 연습이 되느냐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도 사실 미흡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실제 3,000명, 4,000명, 5,000명 단위 행사는 저희 스카우트에서 뭐 해마다 많이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떤 행사 준비가 또 이번 프레잼버리가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저는 그렇게 전혀 보지 않고 오히려 정말 잼버리를 하려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결국 학생들의, 청소년들의 어떤 꿈과 미래, 건강, 안전 이런 거거든요. 근데 프레잼버리가 코로나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진행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문점이 생겼던 거고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행사 준비적 어떤 접근보다는 질병청장이나 이런 어떤 전문가들의 소견을 듣고 최종 판단하는 게 옳겠다 해서 사실 질병관리청장하고 여가부 장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최종 취소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요. 다만 이제 뭐 프레잼버리가 취소된 조건에서 어쨌든 이 4, 5만 명이 참석하는 이 행사를 제대로 준비하기 위한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렇다면 사실 부분 이렇게 떼서 준비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잼버리 조직에서는 특히 스카우트 플레잉 준비팀과 함께 부분 떼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준비해보자. 그래서 내년 초부터 그런 활동들을 계속 한다면 코로나 부담도 덜고 또 전체적인 뭐 10,000명이 모여서 한꺼번에 하면 제일 좋겠지만 그런 어떤 취약한 현실 속에서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그 준비 기간을 잡고 있는 거고 다만 좀 문제가 되는 것은 제가 특별법을 만들고 또 그런 과정에서 늘 고민인 건 뭐냐면요. 이게 이제 국가 예산을 받아서 하는 거다 보니까 국가 예산은 이렇게 목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 이 목을 변경하는 게 쉽지 않고 또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또 전라북도 관계 공무원들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좀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정말 관에서 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고요. 그런 것만 보장이 된다면 얼마든지 그런 준비에 차질이 없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부지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이제 코로나19가 갑자기 확산되면서 이제 그런 부분하고 또 청소년들의 안전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현재 프레젠버리가 취소가 되었는데요. 근데 이제 프레젠버리가 이제 취소되었다 할지라도 8월 초에 각국의 대표단들이 현장에 와서 또 점검하고 또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 이렇게 또 체크를 했습니다. 저도 그때 대표단들이 왔을 때 환영 행사에 가서 크레이그 트루피라는 세계 잼버리 위원회 위원장과도 다양한 얘기를 했습니다. 잼버리와 관련해서 이렇게 취소가 됐는데 도민들의 반응은 어떤 거냐, 그리고 중앙정부하고 협력 관계는 어떤 거냐, 그다음에 테러라든지 그런 안전에 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냐 그런 부분들을 여쭤보더라고요. 그래서 네. 도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취소가 되었지만 여전히 큰 기대를 하고 있고 전폭적으로 참여해서 열심히 지원하고 있고, 또 중앙정부와 협력 관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정부 지원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안건들을 의제들을 찾아서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고 있고, 테러 관련해서는 이제 군경 또 관련 기관과 협조해서 대원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챙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프레젠버리가 취소된 것은 아쉽지만 저희들이 아까 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부분 점검해 나가면서, 그리고 저희 도청 고문들도 조직위원회와 함께 캠핑도 거기서 하면서 지금 현재 해충이라든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계속 채워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서 프레젠버리는 하지 않게 됐지만 다른 방식으로서 준비를 충분히 하고 있고 또 우리 상황을 충분히 전달하고 소통하고 있다 이런 말씀 두 분께서 해주셨는데요. 설명을 들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한편으로 여전히 아쉬운 마음도 있습니다. 본부장님 역시 이제 앞선 두 분과 비슷한 생각이신지 여쭙고 싶은데요. 잼버리에 참여하는 그 대상의 주체가 청소년입니다. 이 잼버리의 성공 여부는 무엇보다도 그 청소년들이 집에서 나오는 순간 그 모습 온전하게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안전을 담보로 해서 저희가 단순히 어떤 경험치, 데이터, 자료를 축적하다는 그 위험성이 사실은 코로나19 상태가 너무 절박하고 위급했던 거죠. 특히나 잼버리의 행사 특성상 대규모로 이렇게 모이고 흩어지고 하는 과정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정말 우리 한국 스카우트 대원들하고 지도자들도 정말 코로나 상황으로 야영 생활에 대해서 이번에 기대가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기관 또 우리 조직위원회 한국 스카우트 연맹에서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의 안전이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던 거고요. 여타에 저희들이 점검하고 준비해야 될 사항들은 또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대처를 해 나가려고 지금 방안을 강구 중이고 또 일부는 그렇게 실행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프레젠버리 무산을 두고 심각하게 언급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필수 기반 시설 미비입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행사인 만큼 완벽하게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텐데요. 아직 상하수도나 주차장 같은 시설들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는지, 만일 그렇다면 왜 그런 건지 이런 연유도 조금 궁금하거든요. 지금 저희 조직위원회 사무실이 작년부터 이제 현장 가까이에 새만금 지역에 있는 부안군 하서면에 있는 그 신재생 에너지 센터 안에 있습니다. 이미 지금 그 잼버리 야영장의 본 행사장을 위한 매립 공사는 거의 다 완공되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잼버리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임시로 만들어지는 대규모 텐트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오는 시설들이 거의 다 임시적으로 이렇게 가설되는 그런 시설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필요 외적으로 어떤 그런 시설들을 또 할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나 예산이나 절차에 가장 적합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걱정하시는 그 소위 말하는 상부 시설, 뭐 상수도, 하수도, 화장실, 샤워장 그런 시설들은 잼버리에 가장 인접한 그런 시기에 이렇게 가설되는 게 대개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지금 그런 계획이나 또 어떤 공사들은 이미 발주가 돼서 공사를 시행 중인 것도 있고요. 그래서 2023년 8월 1일까지는 저희가 세계 지구촌의 청소년들을 받아들이는데 정말 걱정 없이 잘 추진되고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부지사님께서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더 예. 이제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은요. 기반 시설과 관련해서는 크게 이제 전북도, 조직이, 부안군 세 개의 기관이 서로 나눠서 맡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상하수도, 그다음에 주차장, 그리고 글로벌 청소년 리더 센터, 그다음에 대집회장 이렇게 맡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직위에서는 이제 야영장이라든지 상부시설, 부안군에서는 이제 직소천 과정활동장 이걸 이제 조성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맡고 있는 이 기반시설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그 상하수도하고 주차장 이 부분은 그 연말까지는 70% 정도가 완료가 됩니다. 70%가 완료가 되는데 30%는 지금 어떻게 연계가 되어 있느냐면요. 참가자가 이제 10월경에 거의 다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되면은 그 확정된 규모에 따라서 30%는 좀 늘릴 수도 있고 더 늘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은 내년 6월까지 다 완료가 될 예정이고요. 또 이제 8월이기 때문에 이제 폭염 이 부분이 좀 걱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덩굴 터널을 저희들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새만금 말 그대로 안전한 그 노천 부지이기 때문에 거기 지금 현재 저희 산림환경연구소 안주에 있는 이섬욕포장에서 그 칡넝쿨이라든지 등나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화분을 약 한 2만 3천 개 정도 지금 만들어서 1m 높이로 좀 키우고 있습니다. 네. 그걸 키워서 내년 4월에 옮겨서 그때부터 그 행사 직전까지 배치를 해서 좀 전체적으로 폭염이라든지 또 좀 경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완하려고 합니다. 네. 만드는 거죠. 예. 앞서 내년에 진행될 세계 잼버리도 1년 늦춰서 2024년에 진행하자 이런 안이 건의가 됐었잖아요. 그 연유는 무엇이었나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예, 프레잼버리와 비슷하게. 그렇죠. 코로나19 때문에 실제 어떤 준비라든가 홍보 이런 게 많이 미비하거든요. 다행히 현재 그 참가하겠다고 등록한 분이 뭐 4만 명을 넘었기 때문에 한숨을 돌리긴 했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어쨌든 준비 과정에서 다양한 홍보가 부족하다고 하는 그게 있어서 1년을 연기했으면 좋겠다. 또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평생에 한 번일 수 있는 행사잖아요. 그렇다면 네. 정말 완벽하게 완전히 제대로 된 행사를 하고 싶은 좀 그런 욕구들이 있었는데요. 이 세계 스카우트 연맹에서는 4년마다 한 번씩 하는 행사다라고 제가 얘기를 해보니까 그 실무자들이 왔을 때 그 마지막에 떠날 때도 제가 정말 저녁 사면서 잘 부탁한다 뭐 여러 가지 말 얘기를 했는데요. 4년마다 한 번씩 하는 행사인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좀 작용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유럽 지역에서의 이 코로나19를 보는 건 상당히 개인적 위생 차원으로 접근하는 게 참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는 그냥 좀 숫자가 줄고 준비가 좀 부족하더라도 원래대로 행사를 치르는 분위기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맞물리면서 연기하는 것은 좀 어려운 걸로 그렇게 됐고요. 다만 이제 등록 받고 또 보증금을 내고 할 때 4만 명이 넘어섰다는 것은 이제 그래도 연기하지 않아도 우리만 준비를 잘하면 대회를 제대로 진행할 수 있겠다. 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비슷한 맥락에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세계 스카우트 연맹 이사회가 2023년에 변동 없이 잼버리를 치르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는데 어떤 이유를 들어서 기존 일정을 고수했는지 또 세 분께서는 이 같은 결정을 어떻게 보시는지도 조금 들어보고 싶거든요. 먼저 위원장님 이어서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예,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예. 그러니까 저희는 어떤 세계 스카우트 연맹의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어떤 좀 더 우리 주도적으로 뭔가를 개척하고 또 준비를 활발히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가지고 가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상당히 주어진 조건으로 또 실제 연기를 요청하면서도
계속적으로 우리 내부적으로는 연기가 안 되는 상황을 고려하고 일을 해놔야 된다. 연기될 거로 생각하고 있다가 연기가 안 될 예. 경우에는 또 잘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그런 준비는 정상적으로 해 나가되 뭔가 그 1년 연기 안 되면 원래대로 간다. 이런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세계 스카우트 연맹이라고 하는 그 어떤 조직의 특성 또 그들의 입장 이것도 우리 입장에서는 존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또 있기 때문에 뭐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부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기본적으로 세계 스카우트 연맹에서 그렇게 결정하는 거 저희들이 좀 존중을 하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그 김윤덕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과 우리 그 한국에서 코로나를 보는 시각이 기본적으로 좀 달랐는데 거기는 이제 유럽에서는 치료제도 개발되고 백신 접종률도 높은데 굳이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재 강화하지도 않았는데 연기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고 또 경험적으로 7월 23일부터 7월 31일까지 덴마크에서 코펜하겐에서 약 30분 정도 떨어지는 곳에서 덴마크 잼버리가 약 51개국 3만 2천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개최가 되었거든요. 네. 우리 프레잼버리하고 비슷한 시기에 그런 거 봤을 때 우리가 앞으로 이제 1년 남은 상태에서 준비를 잘 한다면은 충분히 내년에 가능하리라 봅니다. 네, 본부장님께도 같은 질문 여쭙겠습니다. 네, 앞서 두 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적인 그 관점의 차이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제가 지난 7월 달에 개최됐던 유럽 총회하고 또 로테르담에서 개최됐던 덴마크 잼버리를 직접 참가를 했었는데 유럽 지역의 위생 또 개인 전염병 이런 관점이 저희들하고는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김윤덕 조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의 개인적인 관점으로 많이 보고 있고 우리나라는 아직도 공동의 관점, 국가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보는 측면이 강하게 제가 느꼈던 점이고요. 세계연맹의 입장으로서는 우리 2023년에 개최되는 세계 스카우트의 큰 이벤트 중에 하나인 세계 잼버리도 또 다음에 이어지는 행사하고 연관성을 안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1년 연기되면 또 다음 주최지가 개최지가 예. 또 1년 연기돼야 되는 아니면 또 거기에 상응한 어떤 그런 불이익이 따르게 되는 거고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서 이 상황이 안 좋아지면 최소한 하이브리드 방식까지도 이렇게 고민을 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또 그 전에 세계 스카우트의 이벤트인 그 로버무트라는 행사 자체가 코로나 사태로 해서 취소돼 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연기 문제를 거론했을 때도 자칫 이게 우리하고 생각이 다른 방향으로 가면 또 어쩔까라는 예. 우려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세계연맹에서 그렇게 극단적인 결정은 안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최소한 주어진 여건대로 상황에 맞게 이게 치러지는 게 어떠냐라는 것들이 세계 이사들 또 세계연맹의 많은 관계자들의 중론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남은 시간 동안 거기에 맞게 차분히 준비하는 게 또 합당하고 또 그렇게 가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프레잼버리는 전격 취소가 됐지만 세계 잼버리가 열리는 곳의 상황을 점검하는 성격의 국제회의는 예정대로 진행이 됐죠. 부지사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45개 회원국 108명의 대표 단장들이 참석했다고 하는데요. 이들의 반응이 어땠는지를 조금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그때의 상황을 조금 생생하게 전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영국 대표 단장을 비롯해서 유럽의 여러 이제 대표 단장들 많이 오셨는데요. 지금까지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주로 화상 회의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화상을 통해서는 뭐 얘기를 주고받고 했지만 눈으로 직접 보는 거 많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현장에 와서 눈으로 직접 보고 또 현장에서 직접 설명을 듣고 이런 과정이 상당히 유효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가하신 분들이 저도 좀 놀랐어요. 사실 그 회의하시는 거 보면서 아니 월급 주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는데 하루 종일 그것도 무슨 얘기 할 말이 많으신지 뭐 자세하게 세세까지 다 물어보고 다 네. 답을 들어야만 또 속이 풀리고 뭐 이렇게 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쫀쫀하게
또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유쾌하고 재밌게 그런 행사가 진행되면서 새만금 잼버리 준비 과정에 대한 어떤 국제적인 대표단, 어떤 또 지도부 이런 분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인정받고 이제 됐다 이 정도면 이런 사인을 받았다는 건 저희 입장에 굉장히 좋은 거고요. 또 그렇게 되기까지 또 우리 스카우트 대원들, 또 지도자들, 또 우리 전라북도 관계 공무원들 진짜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 흡족한 성과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셨던 만큼 위원장님 비롯해서 이제 주최 입장에서는 이 답답했던 마음이 조금 화상으로만 이루어지다가 실제로 보여드리니 좀 시원한 마음도 있으셨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 이 회의에 참석한 단장들은 이 각국 참가자들을 직접 인솔해오는 대표자들이다 이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회의에서 어떤 정보들이 중점적으로 전달이 됐는지 또 참가자들이 어떤 것들을 준비해 오는지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이 잼버리를 참가하기 위해서 대개 대표 단장들의 그런 모임, 회합, 또 준비 회의들이 한 서너 차례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준비하는 이 세계 잼버리를 위해서 지난해 10월 달에 제가 원래는 오프라인으로 대표 단장 회의를 준비했었으나 잘 아시다시피 그 코로나19라는 그 타지 않은 상황 때문에 온라인으로 회의를 진행했는데요. 그때도 아마 참가 회원국 수가 기록상으로는 뭐 130여 개국해서 가장 많은 회원 수가 왔던 걸로 지금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올해 7월 말부터 이제 입국이 시작해서 실제로 대표단장 회의는 8월 3일부터 6일 동안 이렇게 개최되었는데요. 그것도 나라마다 또 지역마다 관심사나 의문사항, 요구사항들이 굉장히 다릅니다. 영국같이 이렇게 대규모 대표단을 끌고 오는 그 회원국들은 주로 수송 문제, 또 사후 프로그램, 사전 프로그램 이런 데 이제 관심이 많고요. 되게 이제 일반적인 회원 국가들은 무엇보다도 이제 입출국 부분들이 아무래도 청소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스템적인 측면에 가장 질문들이 많고, 그다음에 역시 제일 중요한 건 10여일 동안에 개최되는 야영지의 상태, 또 그네들한테 분할되는 야영지의 면적, 또 식재료, 또 그 식재료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구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공급되는지 굉장히 궁금해하였고, 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줬고요. 특히나 이제 실제 10일 동안의 야영 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그네들이 이제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런 것들인데, 이제 우리 새만금 지역에 특히 이 약간의 그 형태상으로 생겨서 삼각주 형태의 어떤 그런 모양의 땅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만금 델타 지역이라고 명명을 했는데, 그곳에는 주로 전시, 홍보, 또 각 국가들의 어떤 그런 대표 본부, 또 이제 문화교류를 한 일환으로 이제 그 푸드하우스라는 것들이 전개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운영 방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궁금해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설명해 드렸고, 특히나 이번 세계 잼버리를 준비하는 데서 회원국들이 가장 관심 있어라 하는 부분들은 한류입니다. 한류. 네. 뭐 한식, 한복, 특히 뭐 K-팝에 대해서는 이미 뭐 아프리카 끝에서 저 남극 북극까지 한국말로 다 노래할 정도로 청소년들이 그런 거에 대한 프로그램이 어떻게 접목되는지, 또 그런 행사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했고요. 또 그런 걸 저희 잼버리 푸네링 팀에서 성실하고 또 꼼꼼하게 이렇게 답변을 해줬습니다. 특히 이번 대표단장 회의 때는 직접 이렇게 참여하신 대표단장들뿐만 아니라 이러한 질문사항, 응답사항들을 잘 정리해서 이미 회원국에 참여하지 못한 그런 분들께 안내도 나가서 내년을 준비하는데 아무런 문제됨 없이 저희가 그런 준비까지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정말 세세한 것들 하나하나를 신경 써야 한다는 게 굉장히 놀랍고 저는 사실 생소하기도 하고 낯설고 그렇습니다만 말씀해 주신 김에 이 12일 동안 새만금 벌판에서의 야영 일정을 어떻게 채우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프로그램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또 이 잼버리 기간 동안에 청소년들이 아무래도 많이 오는 만큼 참가자들의 안전을 위한 대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얘기해 주신다면요. 잼버리에 있어서 프로그램 측면으로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제 우리 이 스카우트 용어로 과정 활동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좀 전에 설명드렸던 뭐 전시, 홍보, 참여가 따로 이루어지는 그런 약간의 보여지는 체험적인 요소 프로그램이 있게 되는데 먼저 과정 활동은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영내 활동하고 영예 활동으로 나눠지고 주로 이제 이번 저희가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를 준비하는 프로그램의 모토가 되게 이제 4S라고 해가지고 스카우팅 포 라이프, 스마트, 서스테너빌리티,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첨단으로 자랑하는 사이언스, 뭐 이런 것들의 이제 어드벤처 프로그램, 또 전통문화 프로그램,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한류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접목해서 그네들에게 약 한 200여 가지의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아까 우리 조직위원장님께서 미국 잼버리의 가장 큰 뭐랄까 서운한 점, 아쉬운 점이 정말 한 장소에서 그런 과정 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음이 안타까웠다라는 부분에 비춰서 사실 물론 약간 수송이나 여타의 비용 부분들이 좀 지금 거론되고 있긴 하지만 우리 14개 시군에 우리 참가자들이 전부 다 접목되어서 그곳의 프로그램들이 또 우리 참가자들에게 같이 활용되고 또 그네들에게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라북도의 어떤 그런 독특한 자연 환경, 문화, 역사 이런 것들이 세세히 녹아들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모두의 말씀드렸던 이 안전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물론 행사 기간은 물론이고요.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뭐 자연재해, 또 위급사항, 특히 대테러 문제 뭐 이런 사항들까지 꼼꼼하게 지금 챙겨서 관련 기관하고 또 저희 조직위원회가 잘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 세계 잼버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무엇보다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건 도로, 교통 같은 SOC 구축입니다. 부지사님, 사실 기반 시설 갖추는 것보다 이런 데에 더 많은 시간과 예산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들 진행되고 있는지 얘기해 주신다면요. 네, 새만금 SOC 관련해서는 크게 보면은 부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도로망 대회장에 원활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부지 관련해서는 원래 이제 새만금이 잼버리가 없었다면 그 용지 자체가 지금 관광 레저 용지인데 민간 투자자 매립 그 주도로 매립이 이루어지기로 돼 있었는데 농어촌 공사에서 이렇게 매립을 주도해서 사실상 그 거의 지금 현재 98% 공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굉장히 그래서 부지 매입 이후에 그 내부 교량이라든지 그다음에 보행로, 배수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그다음에 대회장 접근할 수 있는 도로망 관련해서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동서고속도로는 2020년에 완공이 됐고 남북고속도로는 내년 이제 그 7월 이전에 완공이 되기 때문에 또 새만금 전주간 고속도로도 그 부분 개통해서 대회장의 그 접근성을 높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그 SOC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또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 지금 현재 새만 잼버리 부지에 그 용수 공급을 해야 되거든요. 용수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 개화 배수지를 새롭게 만들어서 그걸 지금 현재 그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내년 6월까지 완공을 해서 그 새만금에 원활하게 상수가 공급될 수 있게 하겠고요. 이제 그 부분은 대회가 끝난 이후에도 관광 레저 용지에 계속해서 공급할 수 있게 하는 그 틀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개최지는 이 전라북도 새만금이지만 이 국제 행사인 만큼 정부 차원의 지원 그리고 적극적인 추진 의지도 꼭 필요할 텐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 해주실 말씀 있으시다면요. 예,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우리 조경식 본부장님께서도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K-팝 예를 들면요.
그래서 저는 상상을 많이 해봅니다. 이번 새만금 잼버리 하면서 우리 새만금 잼버리 개영식 때 BTS가 공연을 한다면 어떨까 이런 상상을 많이 해보거든요. 또 폐영식 때 그 아이유가 와서 공연하면 어떨까 뭐 이런 상상을 많이 해보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세세한 실무적인 준비 이걸 완벽하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좀 표현이 어쩌지 모르겠지만 임팩트 있는 준비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어쨌든 문화관광위원회 간사를 맡아서 제가 이 문화관광 쪽 인사들 계속 접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세계 잼버리에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K-팝 가수들이 우리 청소년 스카우트 대원들을 맞이하는 그런 멋진 무대를 만들어 보자.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정보 협력이 좀 잘 돼서 제가 우리 문화부 장관한테는 BTS 이번에 그 국방부 장관과 협의할 때 군 면제시켜주고 우리 새만금 잼버리에서 공연할 수 있도록 하자. 뭐 이런 이제 농담 아닌 농담도 했거든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는 좀 그렇게 중요한 임팩트 있는 그런 일을 해낼 수 있도록 뭐 제가 부지런히 뛰어다니겠지만 좀 그런 성과적인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 하나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그 잠깐 얘기 드렸지만 새만금 특별법이 잼버리가 어떤 일을 해나가는데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지원할 수 있는 보루 역할을 하는 건 너무 좋은데 이게 또 다른 발목 잡게 돼서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 새만금 이 스카우트 잼버리의 성공의 첫 발자국은 스카우트 그리고 전라북도 여성가족부 이 세 개의 어떤 기관과 단체가 협력하는 데 대해서부터 시작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프레잼버리가 우리가 여러 이유로 취소했으니 그런 준비 작업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국가 예산의 어떤 유연성을 주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점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협력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서 뭔가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잖아요. 다가오고 있다면 SOC 기반시설 이런 것들은 정말 경험 많은 우리 전라북도가 제대로 착착해서 진행할 거고 또 실제 행사 준비는 정말 스카우트 20년, 30년, 40년, 50년 정말 해오신 그런 스카우트들이 그런 경험을 살려서 행사가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고 중앙정부는 그런 데 필요한 요소의 어떤 실속 있는 지원과 더불어서 정말 임팩트 있는 정말 BTS가 와서 공연을 하는 그런 멋진 잼버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간다면 저는 중앙정부의 역할 또 새만금 특별법이 주는 그런 역할들이 제대로 빛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상상만 해도 행복한 그런 장면들이 제 머릿속에서도 그려지는데요. 앞으로도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코로나19라는 변수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과연 이 현재까지의 참가 신청 현황은 어떤지 또 최종적으로 얼마나 모일 것으로 전망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얘기해 주신다면요, 부지사님. 지금 현재 참가 신청 현황을 보면은요, 약 3만 5천여 명이 참가한 걸로 지금 현재 파악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그 작년 말까지 1차, 그리고 5월에 2차, 10월까지 3차인데요. 계속해서 지금 현재 참가 독려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라북도 자체적으로도 지금 현재 약 국내 참석자가 지금 한 1,500명 정도 되는데 우리도 참가자가 약 450명 정도 지금 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근데 저희들 제일 참가자와 관련해서 전라북도가 역점적으로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은 지금 이제 사회적으로 약자라고 생각되시는 이제 한부모 가족이라든지 다문화 가족 이런 가족의 청소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특별하게 좀 지원을 해서 그런 청소년들도 참여를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사회 통합이라든지 그 청소년들에게도 사회의 어떤 소속감이라든지 부여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역점을 두고 저희들이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는 이 잼버리가 우리 도에 가져올 직접적인 효과는 과연 무엇인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전북의 미래에 이 잼버리가 어떤 역할을 해줄 것인지 말씀해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저희들 중요하게 보는 건 4만 명이 넘는 4, 5만 명의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먹고 쓰고
뭐 자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대부분 우리 잼버리에 참여하는 대원들 특징이 잼버리에 참여하기 위해서 바로 잼버리장 오는 게 아니라 미리 들어와서 그 잼버리의 주변을 한 바퀴 돌아보고 잼버리에 참여하거나 또 잼버리가 끝난 다음에 인근의 주변을 돌아보고 본국으로 간다든가 이런 식의 활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1박 12일 동안 새만금에서 텐트를 치고 생활하면서 그 과정 활동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떤 행위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도 있지만 또 끝나기 시작하기 전에 이런 활동을 통해서 형성되어진 수많은 과정들이 있다. 또 하나는 청소년들이 아이들이잖아요. 스카우트에는 여러 전통이, 저도 이제 가봤는데 일본 잼버리 할 때에는 저도 이제 가서 우리 아이들 보냈으니까 격려하는 거죠. 1박 2일 정도 이제 격려하고 또 나머지 시간은 그 주변 인근을 좀 놀다 옵니다, 사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얼굴도 보고 또 그때를 이용해서 또 그 관광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스카우트 가족들이 또 보이지 않게 찾아오는 요소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새만금 잼버리를 새만금이라는 곳에서 하게 되면서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새만금의 인프라가 벌어지는 그런 다양한 시설들이 이번 계기로 해서 진행이 된다는 거죠. 네. 그런 성과들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대표적인 공항 뭐 그런 거죠. 그다음에 고속도로 이런 것들인데 한 발 더 나가서 저는 이 문제가 결코 쉽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문제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해내고 싶은 것은 새만금을 중심에 놓고 전주하고 광주는 물론 전주가 훨씬 가깝긴 하지만 실제 광주도 가깝습니다, 사실. 외국 여행 가가지고 1시간, 2시간 차이는 큰 차이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새만금을 중심에 놓고 전주로 올 거냐, 애들이 광주로 갈 거냐 라고 하는 차이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11박 12일 동안 또 참여하는 우리 대원들 또 그리고 가족들 이런 분들이 새만금이라는 곳의 주변에 있는 우리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여러 가지 다종다양한 활동과 결합시켜내므로써 뭔가 낙수 효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의 모든 힘을 모아올 수 있도록 그렇죠. 힘쓰겠다 이런 말씀. 그렇게까지 나간다면 저는 뭐 아주 큰 대성공을 하는 잼버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저희가 더 듣고 싶은 말이 많지만 마지막으로 이 잼버리 유치를 위해 힘쓰는 관계자분들을 비롯해서 뜨거운 관심으로 성공적인 개최 뒷받침해 주실 도민 여러분께 한 말씀씩 하는 시간 마무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지사님 해주시죠. 예, 그 잼버리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가 된다면 제가 생각할 때 새만금은 이제 대한민국의 새만금이 아니라 이제 세계 속의 새만금으로 우뚝 서지 않겠나 이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잼버리를 통해서 우리 도민들께서 저희 이제 민선 8기 도전 구호가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인데요. 함께 혁신하고 도전하고 또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감으로 인해서 새로운 전북을 만들 수 있지 않겠나 그런 기대도 해보고 있고요. 그러려면 도민 여러분께서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이제 우리 지역 청소년들에게 드리고 싶은 그 말씀은 이 잼버리가 우리 지역 새만금에서 개최가 됩니다. 이게 지나쳐버릴 수 없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꼭 참여하셔서 꿈도 펼치고 모험도 하시고 아름다운 추억도 많이 만드시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부장님께도 짧게 듣겠습니다. 이제 2023년에 우리 새만금 지역에서 개최되는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의 그 테마가 Draw Your Dream입니다. 그것처럼 지구촌의 청소년들이 정말 우리 새만금에 와서 그네들의 꿈을 키우고 또 그런 걸 실천하고 또 다른 꿈을 계획할 때 다시 한번 새만금을 찾는 그런 아마 유치 과정 때도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께서 그렇게 해주셨거든요. 정말 많은 성원도 해주셨고 격려도 해주셨고 또 잘못된 길을 가면 잡아도 주셨던 것처럼 정말 이제 340일 남은 이 시간 안에 그것보다 조금만 더 해주시면 저희가 정말 새만금이 전라북도가 지구촌 청소년들의 중심지로 거듭나면서 새로운 전북의 100년을 또 준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원장님께도 간단하게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히딩크 감독이 월드컵 때 하신 말씀이에요.
감독과 코치, 선수들이 정말 열심히 뛰겠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관중들의 열띤 응원이 월드컵을 승리를 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요. 이 새만금 잼버리 우리 스카우트 또 전라북도 여가부 정말 힘을 뭉쳐서 똘똘 열심히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도민들의 관심과 애정이 보태진다면 저는 가장 멋진 잼버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민들께서 끝까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폴란드를 꺾고 개최권을 얻었던 지난 2017년의 환호 여러분 기억하고 계신지요? 우리나라는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를 2번 이상 유치하는 6번째 나라라고 합니다. 세계인의 가슴을 뛰게 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손님들이 찾아올 이곳 전라북도의 빈틈없는 준비가 우선이겠죠. 남은 기간 도민들의 응원과 관심이 큰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시사토크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